여러분, 인터넷이 안 터지는 사막 한가운데서 월 15만원씩 요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멕시코를 거쳐 남미를 여행하며 이 스타링크 덕분에 목숨 같은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 15만원이던 요금을 제가 단번에 9만원으로 줄인 비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 돌아가서도 굳이 이 비싼 스타링크를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통신의 미래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스타링크에 대한 조금의 시각이 열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스타링크 미니를 샀습니다.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에서 500km가 넘게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건 생존이 아니라 필수다. 스타링크 아니고는 답이 없겠다. 한 달 요금이 2,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비싸지만 눈물을 머금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부터 중미와 남미를 여행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타링크 요금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아르헨티나가 요금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페소로 87,500원이고 거의 우리나라랑 1대1이어서 9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옳았구나.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요금을 쓰는데 6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5만원에서 9만원. 하지만 그냥 아르헨티나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요금이 바로 싸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이랬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다음 과감히 멕시코 계정을 해지한다. 두 번째, 다시 재개통 절차를 밟는다. 말이 쉽지 이게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쩔쩔맸었어요. 이거 멕시코에 산 거라 다른 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지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단 해지한 다음에 재개통을 할 때 나라별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헤맸었거든요. 하지만 헤매는 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세계 여행자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이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요. 그 유명한 꽃, 이게 낮에는 펼쳐져 있고 저녁에는 오므라드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라이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한국은 산 꼭대기도 5G가 터지는데 그걸 한국에 왜 가져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속도를 따진다면 한국에서는 스타링크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 미니의 속도는 한국의 4G LTE 정도의 속도도 안 되거든요. 또 이 기기를 제가 사는 아파트에다 설치한다는 게 참 일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기도 그렇고 베란다에다 하기도 그렇고 또 집에 들어오는 유선 인터넷보다 느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아닙니다. 그런데도 스타링크 미니를 제가 캠핑카에 달아두려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용 생존 키트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통신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나라 다 큰일이 터지고 나서 우선순위로 타격하는 곳이 통신 관련된 시설이었고 두 나라 다 통신이 잘 안 되었었죠. 그때 해법으로 제시됐던 게 스타링크를 무료로 풀어준 거였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랑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7,500원짜리 일시 정지 모드로 평소에는 캠핑카 CCTV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가 뭐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그때는 쓰려고 하는 거죠. 그때 혹시나 많이 그런 상황이 터지면 제 주변으로 오시면 이제 인터넷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둘째, 공유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스타링크 미니가 한 대에 몇 대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무려 128대입니다. 한국에 스타링크가 왜 개통했을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B2B, 배나 비행기에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냥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사용자들일 텐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건물 주인들에게 너 옥상에 스타링크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해 줄게. 스타링크가 건물 내부나 지하실에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위에 옥상에 스타링크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와이파이로 공유를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갤럭시 S25나 아이폰 14부터는 위성통신 기능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성통신으로 휴대폰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건물에서 쓰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이걸 이 스타링크 제가 갖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로 배치를 한다면 한국에서도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핸드폰이 인터넷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왜 생각했냐면 신안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한 다음에 남은 걸 한전에다 되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라? 그럼 내가 이 스타링크가 있으면 인터넷을 주변에 공유하면 그러면 이거를 스타링크 측에서 좀 나한테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나 쓰던 위성통신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세계 여행을 꿈꾸는 구독자분들과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세계 여행에 대해 제가 나눠드릴 것도 나눠드리고 또 스타링크도 실물을 보여드리고, 왜냐면 준비하고 가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기술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스타링크가 단순히 낭비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대비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